안녕하세요. 분석중입니다. 네, 오늘은 박지현 씨가 좋아하는 남성상은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모스. 일단 먼저 키워드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지현 씨를 파악할 수 있는 키워드는 불안, 노력, 그리고 진심, 그리고 한계를 뛰어넘는 것, 그리고 사실 직선형이지만 대외적으로는 곡선형이다. 이것들을 먼저 깔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지현 씨는 타인과 잘 융화하지만 의외로 강한 자의식과 자아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인대와 하트 시그널을 약간 자의식을 약한 사람이 나오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네, 취향이 굉장히 확고한 스타일이고 본인이 본인의 물 같은 사람이라고 했지만 그것은 대외적으로 얕은 관계에서의 박지현 씨고 사실은 본인 취향대로 살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네모난 통에 넣으면 네모난 모양이 되고 세모난 통에 넣으면 세모난 통을 할 수는 있지만 본인은 별 모양 통에 담기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사람들과 잘 지내지만 그래도 내향적인 요소가 약간 더 우세해 보이고 사고형보다는 감정형에 가까워 보입니다. 감정적으로 감정 기복이 꽤 있으며 한번 감정에 푹 빠지면 감정의 증폭기가 내재되어 있어서 많이 계속 커지는 편인 것 같습니다. MBTI 상으로는 ISFP로 보이고요. 그게 아니라면 ISFJ로 보입니다. 사회적 학습으로 인해 곡선형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직선형에 가깝습니다. 과하게 흥분하거나 감정을 드러내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스스로를 통제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직접적으로 표현하기 원하고 있으며 직접적으로 표현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관계가 진행돼서 매우 가까워지면은 훨씬 감정이 풍부하고 직설적인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처음 들어올 때부터 짓는 환한 미소는 사랑받고자 하는 욕구와 그것보다 더 큰 미움받기 싫은 마음이 투영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존심도 약간 강한 편이고 손해를 조금 싫어하는 스타일이지만 자기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잘하는 타입 같습니다. 이제는 영화 노트북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화 노트북에 나온 남자 주인공 노아에 대해서 잘 파악해 봐야 됩니다. 네, 처음 본 날 한눈에 빠져서 관람차 위에 매달려서 데이트를 신청합니다. 상대방과 남 눈치를 보지 않고 거침없이 들이댄다는 게 포인트죠. 오픈된 채로 나를 열어두고 너에게 완전히 다가간다는 것이죠. 튕기고 무안을 줬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평소와 같이 관계를 하고 호감의 표시를 합니다. 교양과 체면을 중요시 여기던 여자 주인공 엘리는 남자 주인공에 의해 차도 중간에 눕는 장면이 나옵니다. 경직된 자신을 깨고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는 남자, 기대치나 한계를 뛰어넘는 상황에 반응하는 스타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과 행동으로 자신의 감정을 거침없이 드러내는 스타일의 남자 주인공인데요. 네, 남자 주인공은 굉장히 행동파입니다. 가정교육과 사회적 학습으로 인해 숨겨야 하는 여자 주인공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게 해주는 캐릭터이죠. 그와 같이 있음으로 인해서 타인이 원하는 것이 아닌 자신이 원하는 마음의 소리를 듣고 그것을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게 해줍니다.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죠. 집안의 반대로 남자친구와 떨어뜨리기 위해 갑자기 이사를 갑니다. 그래서 헤어지게 되는데요. 남자는 여자에게 1년 동안 매일 365개의 편지를 씁니다. 하지만 여자 주인공 엄마가 편지를 숨겨서 단 하나도 전달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몇 년 후에 다시 만나게 되는데 그때 여자 주인공이 왜 연락 한 번을 안 했냐고 화를 냅니다. 그때 남자 주인공은 편지를 내가 1년 동안 365개를 매일 동안 썼다고 말을 하죠. 그러고 나서 나중에 엄마가 모아둔 편지 모두를 딸에게 줍니다. 딸은 눈으로 그 남자의 노력과 자신에 대한 진심을
확인합니다. 현인호님은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행동을 보여주었어야 했습니다. 카풀을 위해서 혼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다리는 것은 아쉬운 행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잘못된 행동이 아니라 운 나쁘게도 지연 씨에게는 맞지 않았던 방식이었던 것이죠. 나 너에게 이렇게 해서 진심이야 라고 직접 말로 하는 것은 박지현 씨 같은 스타일에게는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박지현 씨 본인 정도 외모에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남자는 너무 많기 때문이기도 하고 실제로 많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하고 그것을 박지현 씨가 발견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 숨겨진 의미, 서브텍스트를 통해서 지연 씨가 오, 이건 진정 나를 생각해서 한 행동이야. 나를 좋아해서 하는 행동이야. 라는 메커니즘이 발동되어야 감동을 합니다. 여자 주인공은 집안 좋은 부자와 결혼까지 약속하고 직전까지 갔지만 그 타이밍에 남자 주인공을 다시 제외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가난했던 남자 주인공에게로 돌아가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박지현 씨는 물질지향적인 타입이 아니고 관계지향적인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한결 씨에게 소확행을 좋아한다고 말했었죠. 그리고 지연 씨는 분위기 좋은 비싼 식당 데이트를 갈 때마다 의외의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김강현 씨와 단둘이 첫 식사 마지막 부분에서 이런 게 좋아? 라고 했었고 천인우 씨와 비싼 소고기 레스토랑을 다녀온 후에 다른 여자 멤버가 뭐 먹었어? 라고 다른 사람에게 물음에 소고기 뭐 그런 거 하면서 별로 좋지 않은 뉘앙스를 띄었습니다. 분위기도 근사하고 입에서 살살 녹는 소고기를 먹어서 좋아하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박지현 씨는 다릅니다. 단순히 돈으로만 하는 거창한 데이트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눈으로 보는 맛있는 소고기를 위한 노력은 천인우 씨가 아닌 옆에 요리사님이 했죠. 오히려 천인우 씨보다 요리사님에게 반할 기회가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천인우 씨에게 전략은 아쉽게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자분들은 흔히 생각하죠. 나는 이런 비싼 소고기를 사줄 수 있는 능력 있는 남자야. 멋지지? 이렇게 하면 오겠지? 하지만 지연씨 같은 관계지향적인 타입에게는 먹히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천만에. 네가 전화 예약 말고 한 게 뭔데? 헤어진 상태에서도 남자 주인공은 여자 주인공과 살고 싶었던 추억이 있는 집을 돈을 끌어 모아서 사고 직접 하나하나 수리를 하고 꾸밉니다. 더 감동적인 포인트는 미술가가 꿈이었던 여자 주인공의 말을 잊지 않고 그녀를 위한 작업실을 꾸며놨다는 것입니다. 그 작업실을 예쁘게 꾸며놓은 것에서 여자 주인공의 마음을 크게 흔들어 놓고 되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녀가 하고 싶었지만 현실로 인해 접었던 꿈을 지지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잘 파악하고 그것을 할 수 있게 지지하고 도와주는 남자를 원한다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 주인공은 노인이 되어서도 치매에 걸려 자신을 기억하지 못하는 할머니 곁을 떠나지 않고 같이 병원에서 생활하면서 매 노트 속에 두 명의 러브 스토리를 계속해서 읽어줍니다.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안 좋은 상황에서도 자신을 끝까지 버리지 않고 사랑받길 원한다는 욕망이 잠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이 사랑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이 큰 타입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소시키고 안심시킬 수 있는 남자가 잘 맞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하트 시그널에 나온 단서들을 통해서 박지현 씨가 원하는 남성상에 대해서 한번 유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지현 씨가 일본에서의 관계로 인한 상처가 큰 단서입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원래 일본의 대인관계 문화가 겉과 속이 다르다는 말이 많이 있죠. 거기서 큰 상처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겉으로는 환하게 웃으면서 친절하게 대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부정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을 겪었기 때문에 트라우마가 생겼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신은 진정한 친구라 생각했는데 그 사람은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확신이 서지 않으면 좋아하는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지 못하는 행동 양상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산을 오를 때보다 내려올 때가 더 힘들다는 말이 많죠. 지연 씨는 너무 좋아하게 될까봐 인우 씨의 상대를 고르지 않았다는 말을 합니다. 산을 꼭대기까지 올라가면 내려올 일밖에 없기 때문이죠. 인기나 주식도 정점을 찍으면 내려오게 되어 있죠. 사람도 가지게 되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실의 두려움이 반영된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쉬운 여자로 보이지 않기 위한 여성들의 기본적인 심리도 반영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지은 씨가 상실에 대한 두려움을 크게 느낀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로는 거절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칼같이 쳐내기보다는 돌려서 보통 다른 약속이 있다고 말을 하죠. 다른 이유를 들어서 여지를 약간 남겨두는 것입니다. 자신은 너에게 마음이 없다는 것을 비언어적으로 표정이나 어투로 약간 드러내기는 하지만 나중에도 나를 인간 대 인간으로도 싫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는 욕구가 드러납니다. 칼같이 거절하고 네가 나를 싫어하든 말든 상관없어 라는 불효와는 다릅니다. 친오빠와 지인들의 만남에서 주인분이 지연 씨를 직진녀라고 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직선형이고 마음에 증폭기가 있는 스타일이라는 것을 유추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락입니다. 롯데월드에서도 사 먹을 수 있는 식당이 굉장히 많죠. 하지만 지연 씨는 일찍이 도시락을 준비했습니다. 가치 추구형, 즉 물질 추구형의 부류들은 비싼 선물로 감동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감동을 주려고 하는 관계지향적인 타입들은 우리의 관계를 위해서 내가 어떤 노력을 하는가에 감동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어필을 합니다. 지연 씨가 물질 이외의 것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하고 관계지향적인 인물이라는 것을 아주 잘 드러낸 행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도시락이 오히려 유니크하기 때문에 더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도 같습니다. 박희영님의 전략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잘 웃습니다. 이게 단순히 성격 좋다라고만 단편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계속 웃던 와중에 약간만 무표정해줘도 그 사람이 불쾌하거나 기분이 안 좋다는 것이 잘 어필이 됩니다. 표준선을 위로 잡아놓고 내려오는 것을 마이너스 감정이라고 하죠. 그 마이너스 감정을 잘 확인하라는 무의식 중의 전략일 수도 있습니다. 나를 웃게 하지 않으면 너가 방금 잘못 행동한 거야 라는 서브텍스트를 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보너스로는 모두가 칭찬하는 착한 사람 전략이 있습니다. 나를 욕하면 네가 이상한 사람이 될 거야 라는 전략입니다. 사실 모두에게 좋은 평판을 유지하는 사람이 알고 보면 뒤에서 한두 명에게 안 좋게 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성들의 학폭이나 따돌림, 여자 여우들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것이죠. 대놓고 양아치인 남성들의 행동 양상과는 남자 양아치와는 좀 다릅니다.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이 응? 걔가? 라고 생각하게 합니다. 걔가 그럴 리 없는데 얼마나 착한데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본인이 과거에 사람으로 받은 감정적, 정신적 상처가 크기 때문에 타인의 상처를 치료해주고 싶은 욕구에 의해 진로를 설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의 상처를 털어낼 수 있게 하는 사람, 털어놨는데 놀라거나 도망가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묵묵히 들어주면서 공감하면서 같이 슬퍼해줄 사람을 원할 가능성이 큽니다. 사실 본인이 케어받고 싶은 욕구가 분명히 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박렬에게 반한 포인트는 무엇이었을까? 대해서 한번 장면을 얘기하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적으로 너가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 라는 발언이 있습니다.
상처받지 않고자 하는 두려움에 의해 의심과 불안이 많은 타입인데 그것을 직접적으로 해소시켜버리는 행동이었습니다. 물질 추구형, 가치 추구형 타입들에게는 직접적으로 말하면 독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지연 씨에게는 잘 맞는 행동이었습니다. 끊임없이 가치를 매기는 가치 추구형 같은 경우는 자기가 더 높은 가치라고 인식하게 되면은 자기가 아깝다는 생각에 상대를 만만하게 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연은 그리고 이미 강렬하게 어느 정도 호감이 있었기 때문에 저렇게 말해도 되었고 오히려 더 좋은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호감이 없는 상태라면은 관계에게 또 빠른 어필은 망하는 지름길일 수도 있습니다. 우선 놀이기구를 원래 잘 못하는데 오늘은 타보겠다 라는 장면이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 본인의 한계를 뛰어넘으려는 자세와 노력이죠. 이게 박지현 씨가 정말 좋아하는 포인트입니다. 다음으로는 자신이 정성스럽게 쌓은 도시락에 감동하고 가치를 알아준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여자들과 있을 때 엄청 맛있었다고 말하면서 가치를 높여준 것이죠. 그리고 너가 한식 좋아한다 그래서 한식당 찾아서 여기 온 거야 라는 장면이 있습니다. 타인의 욕구가 아닌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욕구에 귀 기울여주고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노아가 엘리를 위해 작업실을 예쁘게 꾸며놓고 준비해 놓은 것과 같습니다. 놀이동산 데이트 후에 달라달라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놀이동산 데이트 후에 달라달라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강렬이 첫 단체 식사 때 긴장으로 인해서 지연 씨에게 좀 차갑게 대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시그널 하우스에서는 장난스럽고 가벼운 행동을 하죠. 지연 씨는 관계지향적인 여성이라서 그것을 표준선으로 둡니다. 그래서 단둘이 식사에서 강렬히 텐션을 낮추고 진지하게 대하는 갭을 보이면서 거기에서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기술효과라 해서 기준을 다르게 잡으면 같은 결과도 다르게 보입니다. 반에서 30등 했던 학생이 전교 10등을 하는 것과 전교 1등을 하던 아이가 전교 10등을 하는 것은 다르게 느껴지죠. 기준점을 차갑고 장난스러운 사람으로 낮게 잡아놨기 때문에 대조효과로 인해서 데이트에서의 말과 행동이 더욱 다르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지연 씨 입장에서는 기대치를 뛰어넘었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안에서 잘 때 손에 핫팩을 끼워준 장면이 있습니다. 장면은 없지만 말은 있습니다. 너가 모르는 상황에서도 내가 너를 위하고 생각한다 를 행동으로 보여준 것이죠. 민호 씨는 뒤늦게 말로 전달한 것과 차이가 납니다. TV에서 전지적 시점에서 볼 수 있는 우리 시청자들의 입장